그는 가만히 저의 손을 잡고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품속에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좋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저의 아주 은밀한 곳까지 다 보여줬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경. 올해로 57입니다. 고객에게는 집을 소개하지만 정작 내 마음엔 누구도 들이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20년 차 공인중개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찾아드렸지만 정작 제 마음의 보금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이혼한 지 15년이 흘렀고 그동안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규칙적인 생활 패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 이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를 켜서 새로 들어온 매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함께 일하는 지영이가 먼저 와서 책상에 앉아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제 촬영한 매물 사진들을 정리하느라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다른 통화 중이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미래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호라고 합니다. 김 과장님께 소개받아 연락드렸는데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늘 받는 전화인데 오늘따라 고객님의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보통 부동산에 문의하는 분들은 급하게 말씀하시거나 사무적으로 요건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상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톤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죠. 아, 네. 어떤 매물을 찾고 계신가요? 조용한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혼자 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너무 외진 곳보다는 시내와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조용한 곳을 원합니다. 선호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왜인지 평소보다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중함과 예의 바름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은퇴했다고 하니 저와 비슷한 연배일 것 같았고 혼자 산다는 말에서 묘한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그런 조건이시라면 제가 몇 군데 좋은 매물을 알고 있어요. 언제쯤 보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선호 씨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과 통화했지만 이렇게 마음에 남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도 느꼈습니다. 지영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물어봤어요. 누구야? 표정이 좀 이상한데? 아, 그냥 새 고객이야. 전원주택 보러 온다고 하네. 뭐야? 왜 얼굴이 빨개져? 지영이의 말에 거울을 봤더니 정말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전화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모르겠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보여드릴 매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장점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옷장 앞에 서서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깔끔한 정장 차림인데 왜인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교회 단독주택 앞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라 그런지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차 안에서 대기했을 텐데 왜인지 차에서 내려 집 앞 작은 정원을 둘러보며 서성이고 있었죠. 손목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로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분이었거든요. 키가 적당히 크고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 참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약간의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 품이 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선호입니다.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선호 씨를 보니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모도 참 좋았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함께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오랜 품격이 느껴졌죠. 저는 순간 당황스러울 만큼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윤미경입니다. 어제 통화했던. 네,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참 예쁘시더라고요. 선호 씨의 말에 또다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그럼 집을 둘러보실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평소대로 매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남향으로 채광이 좋고 마루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 자꾸 말이 꼬였어요. 선호 씨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떨리더라고요. 화장실은? 아니, 주방은 이쪽에 있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선호 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2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 앞에서는 자꾸 긴장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호 씨는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벽지 상태며 수도꼭지며 창문 개폐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더라고요.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 정원이 참 이쁘네요.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인 것 같고요. 네, 전 소유주분이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나무들이 잘 자라 있어요. 봄에는 더 예쁠 거예요. 미경 씨도 정원 가꾸는 거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에 저는 또 당황했어요. 업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혼자 살아서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정원 일은 다 맡겨뒀는데 혼자 되고 나니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선호 씨의 말에서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부인을 사별했다는 게 전화로 들었던 정보였는데 직접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서재를 구경할 때였어요. 선호 씨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좋지만 미경 씨가 더 따뜻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소만 지었죠. 선호 씨도 자신이 한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살짝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었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지 모를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집을 본 지 사흘 후 선호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이가 전화를 받더니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언니, 내 목소리 좋은 그 고객이야. 전화를 받을 때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호 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보여주신 집 말고 다른 곳도 좀 보고 싶어요. 네, 언제가 편하세요? 저는 내일 오후가 괜찮은데 어떠세요? 다음 날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울타리가 예쁘게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선호 씨는 어김없이 정시에 도착했고 이번에는 연한 회색 스웨터에 검정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첫 만남 때보다 좀 더 편안한 복장이었는데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옷을 입는 스타일마저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이 집은 어떠세요? 마당이 넓어서 정원 가꾸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네요. 저번 집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집 안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말을 더듬지 않았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죠. 선호 씨도 편안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가끔 농담도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집 구경이 끝날 때쯤 선호 씨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점심을 못 먹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식사 제안이라니.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객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업무적 관계만 유지해 왔는데 이런 제안을 받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가도. 아니에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른 대답이었죠. 미경 씨, 이 동네에 맛있는 식당 아세요? 네, 여기서 10분 정도 가면 작은 한식당이 있어요. 집밥 같은 음식을 해주는 곳인데 괜찮을 거예요. 그럼 거기로 가볼까요? 식당은 정말 작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할머니 두 분이 운영하시는 가정식 백반집이었죠.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선우 씨가 메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집밥 같네요. 아내가 해주던 음식 생각이 나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이에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그때까지도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직도 그 상실감이 크다는 게 느껴졌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사업에만 매달리고 저는 일에만 빠져서 살다 보니 서로 멀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살아오시느라.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일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누군가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말이에요. 선우 씨의 고백에 제 마음도 먹먹해졌어요. 저 역시 혼자 먹는 식사가 얼마나 적적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라 너무 좋네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우 씨의 교직 생활 이야기, 제 부동산 일 이야기, 취미나 평소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미경 씨, 집을 좀 더 보고 싶은데 편하게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식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일주일 후 선우 씨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집 말고 미경 씨가 좋아하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요. 바람도 쐴 겸 말이에요. 전화를 받으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객과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게 낯설면서도 설레었죠.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끔 산책하는 공원이 있어요. 조용하고 예쁜 곳인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사실 요새 좀 생각이 많아져서 조용한 곳에 가고 싶은데 혼자 잘 다녀본 적이 없어서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이번 주말 오후는 어떠세요? 토요일 오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여긴 나만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오는 나만의 은밀한 공간이었어요. 이런 공간을 선우 씨와 같이 오다니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작은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되어 있었죠. 평일엔 한적하지만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적당히 사람 냄새도 나는 곳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캐주얼한 재킷에 편한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며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네, 저 혼자 올 때는 주로 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있어요. 제가 가리킨 곳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벤치였어요. 그곳에 앉으면 연못 전체와 그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었죠. 같이 가볼까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낙엽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미경 씨는 언제부터 여기 오셨어요? 꽤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그때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외롭다기보다는 허전했어요.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가끔 오리들이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지나갔어요. 저도 아내를 보낸 후에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살았죠.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려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선호 씨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고독감과 적적함을 그도 경험했다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마음이 좀 덜 조용해진 것 같아요. 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선호 씨를 만난 후부터 뭔가 기대할 일이 생겼다고 할까요? 미경 씨는 향수 냄새가 참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고마워요. 별거 아닌 건데. 아니에요. 저는 미경 씨가 어떤 사람일지 많이 상상했어요.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 일처리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연못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그때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선호 씨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정리해줬어요. 그때 우리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긴장이 되었어요. 최근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손길이었거든요. 미경 씨. 네. 오늘 정말 좋아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정말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이혼한 남편과는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사업 이야기만 했고 저도 부동산 일 이야기만 했죠. 서로의 마음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에 빠져 있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왠지 허전했어요. 하지만 지금 선호 씨를 보니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공원에서의 그 따뜻한 오후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호 씨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매물을 보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약속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죠. 하루 이틀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어도 소식이 없자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게 부담스러웠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전화기를 쳐다보게 되었죠. 언니,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 전원주택 보러 온다던 고객 아직도 연락 안 와? 응. 약속했는데 연락이 없네. 아, 그런 사람들 많아. 처음엔 관심 있는 척 하다가 막상 계약할 때 되면 슬금슬금 빠지는 거야. 지영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선호 씨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 다른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들렀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경 씨, 정선호라는 분 아세요? 우리 사무실에도 문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원주택 알아본다면서.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호 씨가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만 믿고 집을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여러 곳에 문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언제 연락 왔나요? 며칠 안 됐어요. 조건 좋은 전원주택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싶었죠. 선호 씨에게는 저는 그냥 여러 부동산 중개사 중 한 명일 뿐이었던 건 아닐까요? 공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 손끝이 스쳤던 순간, 그리고 그때 느꼈던 설렘들이 모두 제 혼자만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고객을 만나고 들어오던 지영이 또 물어봤어요. 언니, 그 고객 아직도 연락 없어? 응, 아까 한결 부동산에 김 사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거기 부동산에도 연락했다더라.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하지. 정작 집 살 생각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알아보는 건 좋은데. 약속을 했으면 연락을 해줘야 할 거 아냐? 지영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단순히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개인적인 관심으로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선우 씨는 그냥 집을 구하는 고객일 뿐이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혼자 감정적으로 몰입했던 거라고. 이혼하고 혼자 살아온 여자가 조금 친절한 남자에게 괜한 착각을 했던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객들은 많았는데 왜 하필 선우 씨에게만 이렇게 마음이 요동쳤던 걸까? 마음이 속상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선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받곤 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고,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워낙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으니 다시 혼자 있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선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잠깐 동안이라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한 후에는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난 목요일 오후 갑자기 선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고객과 상담 중이었는데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열흘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죠.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 좀 받겠습니다.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경 씨, 정선호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죠.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미경 씨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6시쯤에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그 피곤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6시에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선우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깎지 않은 것 같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어수선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죠. 선우 씨,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앉자마자 먼저 물어봤어요. 정말 걱정이 되었거든요. 미경 씨, 정말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약속도 어기고. 선우 씨가 말을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였구나 싶었죠. 언제요? 2주 전 화요일 새벽에요. 연세가 90이셨는데 그래도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잠들어 계시다가 그냥 평안하게 가셨어요. 선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죠. 혼자 장례를 치르셨어요? 네, 형제가 없어서 저 혼자 다 해야 했어요. 연락처 정리하고 장례식장 준비하고 문상객들 맞이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선호 씨가 저를 무시하거나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하셨다니. 미경 씨에게 연락드리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일이 생기고 장례 치르는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선호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힘들어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선호 씨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동안 혼자 견뎌온 슬픔과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였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미경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이런 힘든 순간에도 저를 생각해 주었다는 게 고마웠고 동시에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한 선우 씨가 안쓰러웠죠. 참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거요? 김 과장님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 대신에 말해놓겠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 했더니 연락을 해놓은 모양이네요. 선호 씨를 만나고 나서야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제가 혼자 짐작하고 서운해했던 것들이 다 제 착각이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미경 씨. 이런 식으로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오해했어요. 괜히 서운해하고.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선호 씨의 어머니 이야기, 혼자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선호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2주가 지난 후 선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씨, 그동안 보여주셨던 매물 중에서 두 번째로 본 집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계약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마당이 넓은 그 집이었어요. 선호 씨가 정원 가꾸기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집 말이죠. 정말요? 제가 봐도 그 집이 제일 괜찮았어요. 언제 계약하시겠어요?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하고 싶어요. 어머니 집 정리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선호 씨는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고 등기까지 일사천리로 끝났죠. 그리고 열쇠를 받는 날 선호 씨가 제게 부탁했어요. 미경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가서 가구 배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선호 씨의 새 집에 함께 갔습니다. 이사업체가 가구들을 이미 들여놓아 두었는데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일단 거실부터 정리해 볼까요? 소파와 TV, 작은 장식장들을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며 배치했어요. 선호 씨는 힘쓰는 일을 맡고 저는 전체적인 배치와 분위기를 봐드렸죠. 여기에 소파를 놓으면 창가 쪽 채광도 좋고 TV 보기에도 적당할 것 같아요. 역시 미경 씨 눈이 좋으시네요. 저 혼자였으면 엉망으로 했을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가구를 어디에 놓을지, 커튼은 어떤 색깔이 좋을지, 정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미경 씨는 정말 이런 일을 잘하시네요.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고객분들께도 그런 관점에서 조언해 드리려고 하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계속했어요. 오후에는 서재 정리를 했는데 선호 씨의 책들을 책장에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들 정말 많으시네요. 교육학 관련 책들이 대부분이군요. 35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모은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책장을 정리하다가 무거운 백과사전을 들어 올리려 할 때였어요. 저 혼자서는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선우 씨가 뒤에서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손이 겹쳤어요. 책을 책장 위에 올려놓고 나서도 선우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선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네. 이 집 열쇠는 당신 덕분에 생겼지만 제 마음의 열쇠는 당신 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둘만이 있는 이 공간에서 이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빛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선우 씨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었죠. 선우 씨. 저도 모르게 미경 씨를 자꾸 찾게 되어요.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어쩌면 미경 씨를 만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선우 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선우 씨 때문에 매일 전화 오기를 기다렸고 연락 없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선우 씨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기대가 되었죠. 그날 저녁까지 함께 집 정리를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계약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우 씨는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저는 그 과정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집 꾸미기를 도와드렸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종종 들러서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미경 씨, 오늘은 정원에 화분 좀 심어볼까 해요? 토요일 오후 선우 씨가 미리 준비해둔 꽃모종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국화, 펜지, 그리고 작은 허브들까지 다양한 화분들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죠.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정원이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저희는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우 씨가 삽으로 땅을 파고 저는 모종들을 하나씩 심었죠. 흙이 손에 묻어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기에 국화를 심으면 가을에 정말 예쁠 거예요. 미경 씨가 심어주는 꽃이니까 더 잘 자랄 것 같네요. 화분 심기를 마치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 커버를 바꿨어요. 선우 씨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식탁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고른 따뜻한 색감의 커버를 씌우니 훨씬 아늑해 보였죠. 이제 정말 집 같아요. 맞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는데 미경 씨와 함께 하니까 진짜 집이 된 것 같아요. 오후 내내 이런저런 정리를 하다가 해질 무렵 주방에서 함께 커피를 내렸어요. 선우 씨가 원두를 갈고 저는 물 온도를 맞춰가며 천천히 내렸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미경 씨는 커피 내리는 것도 정말 잘하시네요. 혼자 살면서 취미 삼아 배운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마시는 커피는 맛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저랑 같이 마셔요.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선우 씨가 마당 한쪽에 놓아둔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우리가 심은 화분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더욱 싱그러워 보였어요. 너무 좋네요. 네, 이런 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미경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함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선우 씨, 처음에 전화로 목소리만 들었을 때부터 좋았어요. 정말요? 네, 그 다음은 직접 뵈었을 때 인상이 좋았고, 그 다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고백에 선호 씨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미경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미경 씨 목소리가 참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함께하고 싶은 일들,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까지. 미경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호 씨가 거실 조명을 켜니 따뜻한 빛이 온 집안을 감쌌죠. 저희가 함께 꾸민 이 공간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녁 같이 드실까요? 간단하게 뭔가 만들어서요. 좋아요. 함께 만들어 먹어요. 주방에서 함께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군가와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하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며 집을 나설 시간이 되었을 때 선호 씨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집을 집답게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제 삶에 다시 의미를 찾게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호 씨 덕분에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선호 씨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선호 씨는 가만히 저의 손을 잡고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품속에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품속이었어요. 선호 씨의 좋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돌아보니 선호 씨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찾은 이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따로 살아온 삶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순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선호 씨에게 집을 보여주면서 저의 은밀한 곳까지 다 보여줬던 그 순간부터 이번엔 제가 진짜 살고 싶은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